가짜.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예산 맞춤형.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허술해, 맞아, 허술해요. 예. 장애등급제 언제 생긴 거예요? 1988년도에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이제 시행이 된 거고, 88년도에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적지 않은 어쨌든 압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수준의 복지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 법이라는 것 자체도 그전에는 아예 없었던 거기 때문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고 등록도 하고, 그때부터 장애 등급제와 장애 등록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때 처음에 88년에 등록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등급제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다가 2010년도에 장애 등급 재심사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장애인 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고. 왜 이렇게 좀 수가 정체되는 시기가 온 걸까요? 네, 일단 2010년도에 장애 등급 재심사가 도입이 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일단 사람들이 등록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등록해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장애인 연금과 활동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그 장애인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직접 지원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등록장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서비스 대상자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 등급 재심사 도입을 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장애인 인구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너무 속보지 않아요? 2010년도부터 저희가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을 하게 된 거죠. 재심사 제도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기존의 활동 보조를 장애 등급 1등급인 분들만 활동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기존에 1등급 받던 분들도 다 재심사를 통해서 1등급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시행하겠다고 했던 장애 등급 재심사 제도의 이제 요점이었고, 장애가 갑자기 더 좋아지거나 호전되는 것이 아닌데 1등급이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재심사를 해서 2등급이 되고 3등급이 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항의했고, 그때 당시에 장애 등급 심사센터가 있었던 그 광진구에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점거해서 얻어낸 게 그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등급 재심사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저희가 점거를 해제했죠. 근데 이후에 유입되는 사람들은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장애 등급 심사를 하지 않고 더 까다로워진 거죠. 광화문 지하차도에 농성장을 차릴 만큼 더 제대로 본격적으로 등급제 폐지 운동을 진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좀 계기들이나 사건들이나 그런 게 있었나요? 시점이 왜 2012년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대선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장애 등급제나 부양자 기준이 두 가지를 폐지하는 것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받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하기 위해서 농성을 시작했던 거고, 당시 유력한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였는데 그때 대선에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죠. 박근혜 대통령 저희를 투쟁하게 해줘서, 투쟁하게 해줘서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근혜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이 또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의 역사들이 쌓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좀 잘 정리해주세요. 대체 왜 장애 등급제는 복지부에서도 폐지했다. 그래서 이제는 등급 없다. 1, 2, 3, 4, 5, 6등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가 경하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나눴다. 등급 없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를 계속 전 장관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장애 등급제 폐지라는 것이 어떤 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위계 문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정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주로 정부, 뭐 그런 기준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뭘 못하는가, 비장애보다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심사하고 그것에 적격한 사람들을 한테 주는 것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해진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자체가 이미 위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권리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이런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엇이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이동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니네는 뭘 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위계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선정하거나 판정하거나 서비스 양을 판정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놓지 않고 싶은 이유는 예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필요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줄 예산도 없는 거, 예산 쓰기도 싫은 거죠. 네.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줬다가는 우리가 다 복지 서비스를 다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낙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 필요한 서비스나 서비스 양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저희는 그게 가능한 변화가 있어야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다. 이걸 받는다고 해서 저걸 못 받거나 이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만큼 양이 확보돼야 되고, 나는 뭐 8시간 필요한데 4시간밖에 제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급여량도 되게 많이 늘어나야 되고,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지만이 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다. 지금 와서 딱 까보니까 좀 뭔가 뭐 좋아진 건 뭐고 안 좋아진 건 뭔지, 명과 암을, 빛과 그림자를. 장애인 서비스라는 게 이제 100여 개 정도 있거든요. 100여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장애등급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되고 있어요. 100개 중에서 일부 서비스들은 아예 신청 자격이 완화되거나 다 열리거나 이런 서비스 몇 개 있어요. 일부. 그 대표적으로 큰 변화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과거에는 3급 장애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등록장애인 모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 제한은 이제 풀렸다라는 그런 큰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교통 이동 분야에서의 특별 교통 수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어서의 대상 확대가 있었는데, 그럼 이게 밝은 명이라고 할 수 있고, 암은 뭐냐? 그럼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차구역도 늘어나야지. 주차구역도 늘어나고, 예산, 그럼 다 예산이잖아요. 대안 없이 대상자만 늘어났다. 제 주변에도 폐지 이후에 재심사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 원래 시간보다 뭐 한 달에 진짜 100시간씩 깎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계속 이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떤 기준만 기술적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어떤 계산식으로 이제 점수 산정과 활동 지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시간 판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숫자를 조금 바꾸면 예산이 1조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줄어들어야지만이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만든 종합조사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거의 죽기 직전에 사람이어야지 1등 완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그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이후에 새롭게 바뀐 종합조사로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했을 때 가장 최중증이라고 해서 시간이 가장 많이 판정받는 1구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네. 복지부도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는데? 면이 안 만들었는데 안 나와서 너무 놀랐겠네. 면이 안 서는 문제라서 계산식을 조금 바꾸면
1구간이 14명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정체계의 이 계산식을 바꾸는 이 모습이 얼마나 골프였는지 보세요. 1구간이 지들이 만든 걸로 안 나오니까 그거 조금 바꾸면 1구간 나온다고 하면서 그거 바꾸기로. 그걸 바꾸는 걸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무슨 합리적 기준이 어딨어. 결국에는 예산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냥 예산 맞춰서 만든 기준인 거라는 거를 자꾸 사람을 그렇게 계산식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애초에. 명언입니다. 명언 또 나왔어. 사람을 계산식에 맞출 수 없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 진짜 무슨 엄청 합리적인 기준 만든 것처럼 막 난리치더니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또 아이고, 두드려가지고 또 자꾸 14명 숫자만 나오게 또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근데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아유 포장지만- 예산 맞추면 포장지만 땡땡이 포장지 이뻐졌지.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예산 맞추면 가짜네 가짜. 가짜야, 가짜. 호수래, 맞아, 호수래요. 예.